보면 2023년이죠. 챗GPT가 처음 막 보편화되기 시작했을 때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뭐 프롬프트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2024년부터는 AI 도구를 잘 쓰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2025년부터는 바이브 코딩을 잘해야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2026년 초부터는 아니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 에이전트들을 많이 돌리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 녹화, 이 긴 녹화를 하는 동안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지금 대전 제 컴퓨터에 지금 쌓이고 있어요. 저는 에이전트가 없습니다. 맨날 에이전트 얘기하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에이전트가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6개월 후면 다 바뀔 겁니다. 아니면 늦어도 1년 후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마치 우리의 분신같이, 우리의 아바타같이 우리의 일을 동시에 해주고 있는 에이전트들이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슬재능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다슬재능연구소 소장 다슬입니다. 이제 영상을 원테이크로 쭉 촬영해서 깔끔하게 가면 좋지만 가끔 음향사고라든지 좀 제가 원하는 그 영상이 틀어지던가 이런 사고들이 조금 있어요. 그거는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대한 영상이 안 끊기게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중간에 영상 붙이기 하면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자연스러운 영상과 좀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의 생각도 뭐 왜곡되거나 뭐 특정 사람들만을 위해서 막 하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아니기,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렇게 길진 않을 거고, 이제 우리가 AI를 활용하면서 정말 많은 이 능력들이 있잖아요. 이제 AI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들이 점점 하고 있는데, AI가 이제 챗 GPT의 등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능력들은 점점 되게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저는 상담심리, 그리고 문예창작, 이렇게 세 개를 전공을 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20살에 이제 나왔고, 이제 나중에 추후에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편입을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전공을 좀 더 추가로 전공을 해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에서는 그 사람이 가진 어쨌든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사회 현상들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입학을 했고, 이 사회복지 현장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 현상들을 좀 문제점을 깊게 파악하는 이런 분석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기서 많이 체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내면을 깊게 바라보는 그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상담 심리학도 전공을 하고, 저는 글 쓰는 걸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이 글 쓰는 거를 좀 능력을 좀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공부들을 했습니다. 문예창작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스토리텔링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하는 것도 이제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프롬프트 쓰는 데는 아주 적합하죠. 그래서 저는 이 프롬프트를 잘 쓰는 능력을 이제 그냥 AI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 당시에는. 근데 좀 뒤늦게 알긴 했어요.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된다라는 걸 뒤늦게 알긴 했지만, 그래도 이 프롬프트 잘 쓰는 능력 하나만 있으면 이제 먹고 살겠다 막 이랬는데, 이제 몇 달 지나니까 뭐 시간도 오래되진 않았어요. 막 몇 개월 지나니까 AI 도구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AI 도구가 되게 많잖아요. 뭐 그림을 그려주는 이제 AI도 있고, 뭐 영상을 만들어주는, 이때는 좀 짧았어요. 그리고 완성도가 높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도구들도 있었고, 뭐 어떤 도구는 법률 AI도 있었어요. 그때도 당시에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런 툴들을 잘 다루어야 된다. 잘 다루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이제 능력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도구라는 게
익숙해지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간편한 것들 있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샀어요. 근데 스마트폰에 있는 요즘은 사용 설명서도 잘 안 넣어주는 것 같긴 한데, 사용 설명서를 뭐 PDF로 다운받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시스템을 많이 바꾸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바꿨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기능은 검색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막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거나 그 도구를 이제 원래 쓰던 대로 쓰던 방향으로 그냥 쓰겠죠. 근데 그건 익숙하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은 이제 진짜 나온 지 너무 오래됐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때부터 써왔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익숙하니까 이걸 설명서를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좀 더 추가된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사용 방법을 읽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걸 전체적으로 다 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이제 많이 줄어들죠. 근데 이 AI 툴들은 사실 일상 속에 밀접한 AI 도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뭐 코딩을 잘해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이제 저는 가장 잘 쓴 게, 저는 사실 생성형 AI인데, 이제 제미나이를 주로 많이 썼어요. 제미나이를 주로 쓰고, 가끔 이제 클로드도 가끔 써보고, 그리고 리튼도 써보고, 이런 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얘네들이 가진 뭔가 성격이라던가 이런 건 좀 달랐어요. 저한테는 좀 다가오는 게. 그래서 얘네들 중에 어떤 상황에선 얘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 얘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하나로 픽스로 가자, 이렇게 해갖고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제미나이를 선택해서 저는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도구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나는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거고, 막 요런 그런 것들을 막 AI한테 알려줬어요. 나는 요런 것들을 위해서 AI를 쓸 거다. 이 생성형 AI를 쓸 거다. 막 이랬더니 이제 알겠다고 막 그렇게 자신이 저장해 두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 제미나이를 제대로 쓰기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얘한테 어떻게 제대로 질문을 해야 좀 더 완성도 높은 답변을 받고, 그리고 이제 환각이 없는, 그런 오류가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완성도를 얻을 수 있을까 해가면서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근데 진짜 이 익숙해지는 시간에 진짜 엄청 많은 도구들이 나왔죠.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건 사실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구를 잘 쓴다는 거는 사실 조금 저한테는 어려운 얘기였고, 이제 어쨌든 2024년에는 AI 도구를 잘 써야 된다라는 게 기본 능력이었다, 이런 일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2025년에는 바이브 코딩, 야 이제 바이브 코딩을 이제 자연어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 막 이러길래, 와 저도 이제 코딩을 안 해봤지만 저는 아이디어가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좀 제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업 계획서로도 지금 갖고 있고, 이제 그 사업 공모도 내보기도 했고 이랬는데 좀 떨어졌어요. 저는 이제 아직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떨어지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이제 바이브 코딩을 잘해야 되는 능력이래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코딩이라는 게 저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제 코딩이라는 게 어쨌든 AI가 막 이렇게 코드를 막 짜줘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해를 하고 뭔가 그래야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전편 이제 생각 6번 해보시면, 이제 실제로 바이브 코딩으로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생활에 도움이 되었던, 우리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들을 제가 넣어놨어요. 근데 그걸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 2025년에는 비쌌어요. 일단 결정적으로 비쌌어요. 토큰이 너무 많이 필요했고, 이제 뭔가 막 AI로 코딩을 하다가 뭔가 하려 그러면 토큰을 다 썼다고 기다리라 그러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놨었죠. 아, 안 해. 너무 돈도 많이 쓰고 이러니까. 근데 결과물들 나오는데 조금 오래 걸리고 이러는데, 저는 이게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구글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잖아요. 그 어플 다운받는 곳. 여기다 이제 여기서 바이브 코딩을 한 후에 여기다가 이제 바로 어플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어플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저는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이 뭘까?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이 뭘까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돼요. 근데 진짜 저는 이 시대가 너무 잘 맞는 게, 이제 도구를 썼단 말이에요. 이제 AI 도구들을 진짜 많이 썼어요. 이제 제가 그 업무 있죠. 업무에 진짜 직접적으로 도움되게끔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간들이 너무 어려웠죠. 이 AI 도구에 익숙해지는 시간도 너무 힘들었고. 근데 사실 아이디어가 있고 스토리텔링을 잘하잖아요. 이거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파급력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사실 AI 시대가 오면서 덕을 좀 많이 본 사람이라고 저는 항상 말하고 다니거든요. AI가 없었으면 난 아마 아직도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아이디어를 그 메모장에 적어두고 그냥 적기만 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다. 혹은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AI를 만나지 못했고 AI 시대가 오지 않았으면 그냥 노트에다 아이디어 적고 그냥 서랍에 처박아 놨을 것 같다. 왜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이 아이디어와 이런 기획 이런 거 프로젝트 이런 거 통해서 생각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생각보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같이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왜냐면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리고 아이디어 확장을 되게 잘합니다. 저는 이건 좀 능력인 것 같아요. 이제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이제 에이전트들도 막 만들려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저도 에이전트에 대한 조금 아직은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막 진입은 하진 않았고,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에이전트 기업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 이제 AI 엑스포이죠. 국제 인공지능 대전. 와, 거기 진짜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갔어요. 2025년, 2025년, 2026년 갔다 왔는데 2025년도에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생성형 AI는 그게 없어. 환각이 없어. 그리고 너한테 답을 잘해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2026년엔 어떤 것이 바뀌었냐면, 우리는 너의 삶에 진짜 그 도움되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어. 도입할 수 있어. 그래서 뭐 B2B나 B2C 등을 해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AI 에이전트가 이제 업무를 도와주고 뭐 네가 쇼핑을 하고 싶어? 쇼핑도 할 수 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이 팜플렛을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 보면서 이 기업은 진짜 조금 성장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팜플렛을 안 버리고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2025년, 2026년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피지컬 AI가 있는데 피지컬 AI도 조금 있다는 거가 공통점이고 달라진 건 뭐냐면 2025년에는 우리는 로봇도 로봇 사업도 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2026년에는 너도 로봇을 가질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학습용 AI 로봇 이제 그 아동이나 시니어 대상으로 만들어진 교육용 로봇을 저도 하나 샀어요. 이제 35만 원 주고 사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적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조금 어려워요. 이제 진짜 막 대화도 돼요. 이제 GPT 4 버전인가 3 버전을 넣어놨다고 했거든요. 그걸 1년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샀고 이제 대화도 돼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요런 느낌이 달랐거든요. 이제 제 생각엔 내년에는 전 예상하는 건 2027년에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 네가 할 수 있는 가사죠. 이제 뭐 가사 노동, 이제 집안일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로봇이 실생활로 진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내년에는. 그래서 이제 엄청 이제 발전을 했어요. 이 AI가. 그러니까 저는 이 AI가 발전한 현장에 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2025년도, 2026년도도 이 부스를 하나 다 돌려고 정말 다리가 너무 아픈 그날 와가지고 집에서 조격을 진짜 많이 했어요. 교육도 많이 하고 마사지도 해주고 이랬는데 그 다음날 다리가 땡땡 부었거든요.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출근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더 그 2026년에 AI 에이전트 전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내년에는 진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 김대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듯 이제 누구나 AI 에이전트를 한 말이라고 하긴 좀 그럴게요. 좀 그렇고 이제 한 로봇을 한 개의 로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2부에는 이제 7-1번이고 이제 7-2번 영상을 찍을 건데 7-2번에서는 이제 이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저도 이 김대식 교수님이랑 이 생각이 너무 일치한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들도 되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그 AI의 발전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비전공자지만 이제 어쨌든 하나라도 더 알려고 노력하고 이제 진짜 내 실생활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걸로 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전해 보면 진심으로 할 수 있다. 도전해 보면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저는 AI의 도입이 그냥 AI로 우리 일자리를 뺏을 거야가 끝이 아니라 정말 그 AI를 도구로서 동료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에 노력할 거고 그 이면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계속 창조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창조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메일 주시고 이제 계속 소통하다 보면 저는 더 이제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생각이라는 컨텐츠가 더 집중할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저는. 너무 재밌는데 이 영상을 찍으면서 물도 마셔야 되고 목도 아파서 물도 마셔야 되고 가끔 음향 실수도 있고 이런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